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니에서 보통 렌즈 리뷰를 할 때 제가 하나씩 이렇게 리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렌즈를 4개를 동시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렌즈를 여러 개를 가져온 이유가 소니 코리아에서 저한테 제안을 한 게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렌즈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 되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일단 이제 오늘 해볼 이야기가 광각 줌 렌즈 4개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어떻게 보면 외관이라든지 실제로 제가 이걸 들고 사진을 찍었을 때 느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이 렌즈들의 특징과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은 그런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총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소니 1635F4.0 사이즈 렌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소니 1635F2.8 GM 렌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니 1224 F4.0 G 렌즈고요. 그리고 이거는 소니 1224 F2.8 GM 렌즈입니다. 이 중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바로 이 녀석인데요. 1224라는 화각이 좀 드문 화각입니다. 게다가 2.8 조리개를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여기 있는 소니 1224 F2.8 GM 렌즈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게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1635 F4.0 사이즈 렌즈 같은 경우는 518g, 1224 F4.0 G 렌즈 같은 경우는 565g, 1635 F2.8 GM 렌즈 같은 경우는 680g, 1224 F2.8 GM 렌즈 같은 경우는 847g입니다. 1635 F4.0 사이즈 렌즈가 가장 가볍고요. 그리고 1224 F2.8 GM 렌즈가 가장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이렇게 이제 비교하게 되면 여기 있는 1224 F2.8 GM 렌즈가 가장 무겁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 렌즈에 대해서 리뷰를 했던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정도의 성능과 해상력, 왜곡 억제력, 그리고 1224가 보여주는 그런 줌, 그 다음에 조리개 2.8 이 정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1.2kg에서 1.4kg가 나와도 그것을 납득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900g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진을 찍을 때 이 성능을 고려를 하고 무게를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하는 그런 렌즈라고 볼 수 있고, 작은 사이즈의 렌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개의 렌즈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4개의 렌즈들 중에서 1kg가 넘어가는 렌즈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먼저 이제 외관에서 보여주는 1635 계열부터 볼 건데요. 일단 1635 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했을 때 경통이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통이 이렇게 나올 때 너무 얇고 좀 길쭉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렌즈 자체가 조금 포스라 그러죠. 그리고 무게감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굵으면서도 상당히 짧게 나오죠. 그래서 외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근데 신기한 거는 전체적인 크기는 1635 F2.8 GM 렌즈가 더 큰데 실제로 경통이 나오는 길이는 얘가 더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GM 렌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밀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가성비를 논해서 해상력을 놓고 이렇게 뭐 금액을 이렇게 따질 부분이 아니라, 이 GM 렌즈가 가지고 있는 그 세밀한 부분에서, 외관적인 보이는 부분에서 그 디테일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금액이 이제 계속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DSLR을 사용할 때 1635 렌즈를 쓸 때 다 뭐 괜찮은데 불만이 뭐였냐면은 후드가 진짜 못생겼었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후드가 진짜 못생겨가지고 이게 참 렌즈를 들고 나가기 싫을 때도 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1635 F2.8 GM 렌즈나 여기 있는 사이즈 렌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후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실제로 디자인이. 그래서 이제 외관적인 부분에서 보이는 부분, 1635 계열이 보여주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제 1224 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후드가 일체형입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후드를 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후드를 분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드에 가려져서 이게 지금 줌인 줌아웃을 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635 같은 경우는 원형 필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보호용 필터라든지 ND 필터 중에서도 사각 필터가 있긴 한데, 굳이 사각 필터까지 난 쓰기 싫다라고 했을 때 그냥 원형 필터, ND 필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1224 계열의 렌즈 같은 경우는 원형 필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렌즈 보호용 필터를 쓸 수 없다는 게 이제 단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촬영자가 이제 렌즈를 관리할 때 좀 세밀하게 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을 때
진짜 중요한 촬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렌즈 필터를 빼버리거든요. 보호용 필터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제일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기 때문에 렌즈 보호용 필터를 실제로 촬영할 때는 잘 안 쓰게 되는데, 근데 뭐 여행을 돌아다니거나 그럴 때는 아무래도 렌즈 보호용 필터가 좀 있는 게 그래도 좀 신경이 덜 쓰이겠죠. 하지만 이제 렌즈의 그런 발수, 바로, 그러니까 오염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런데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뭐 기스만 조심하면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ND 필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저렴한 금액으로 원형 필터를 구매할 수 있는데 1, 2, 4 계열 같은 경우는 나는 ND 필터만 좀 쓰고 싶은데 이 금액적으로 이제 전용 어댑터를 쓰게 되면 너무 비싸진단 말이죠. 그래서 1, 2, 4 계열 같은 경우는 리어 필터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렌즈 후면에 이게 필터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휴대성도 좀 강점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1635 계열 이거 두 개부터 좀 볼 건데, 이걸 지금 보면은 하나는 조리기 2.8, 하나는 조리기 4.0이죠. 현재 조리기 2.8과 4.0이 보여주는 그런 얕은 심도의 차이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 구형 같은 경우는 얘는 72mm 필터를 사용하고 있고, 얘는 82mm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보호용 필터를 선택하실 때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필터를 구입하시면 되겠죠. 1635 계열의 렌즈가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 생김새는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조금 세밀함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1635 f4.0 사이즈 렌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알파7C 정말 작고 가벼운 카메라죠. 여기에 장착을 했는데 딱 마운트를 한 모습입니다. 어때요? 상당히 디자인이 잘 어울리죠. 실제로 이걸 들고 사진을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 사진도 찍어보고 저런 사진도 찍어보고 했었는데, 그 디자인 자체가 원체 괜찮다 보니까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닐 맛이라 그러나? 들고 다니면서 찍는 맛이 나더라고요, 이게. 내가 어떤 취미로 사진을 찍는데 참 재밌게 사진을 찍는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고 가볍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알파7C에도 상당히 매칭이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 사진을 찍었을 때 느낌은 그렇다는 거고요. 줌링이 돌아가는 느낌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줌링이 돌아가는 느낌이 상당히 좀 신선합니다, 이게.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줌링이 돌아가는 느낌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유압이 들어가서 약간 제어가 된다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막 안 돌아가서 억지로 힘을 이게 막 줘가지고 돌려야 되는 그런 렌즈가 아니라 이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스무스하게 돌아갑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소리가 거의 안 나요. 진짜 소리가 진짜 이렇게 하고 돌리면 들릴 정도? 그 정도로 소리가 정말 작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무스하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약간 제어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빠르게 줌인 줌아웃을 하는 사진이 있죠. 그런 사진, 행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단점이냐면 상대적으로 이 렌즈들보다 손가락에 힘이 좀 들어갑니다, 이게. 돌릴 때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테스트 영상이죠. 그 테스트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줌인 줌아웃을 해봤어요. 삼각대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줌인 줌아웃을 해봤는데 거의 일정한 속도로 들어갔다가 거의 일정한 속도로 딱 빠지는 그런 영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여기 있는 렌즈들 가지고는 그게 조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렌즈는 제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좀 많이 찍으시는 분들에게 이게 좀 활용도가 있는 부분이 이게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4개의 렌즈 중에서 유일하게 손떨림 보정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카메라가 풀프레임 카메라도 있지만은 소니 크롭 화각의 그런 카메라 알파 6100과 알파 6400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손떨림 보정 기능이 없습니다.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가 크롭이든 풀프레임이든 마운트 규격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렌즈를 쓰든지 간에 아무거나 장착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물론 화각 자체는 조금 변화가 올 겁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장착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손떨림 보정 기능이 없는 크롭 화각에 장착을 했을 때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작동을 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영상과 사진 촬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니 1635 f4.0 사이즈 렌즈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현재 여기 있는 렌즈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판단을 했을 때 일단 이 1635 f4.0 사이즈 렌즈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작고 가볍다. 그래서 휴대성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어서 손떨림 보정 기능이 없는 그 카메라에 사용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손떨림 억제 기능을 잘 해준다.
그런 부분도 장점이죠. 그리고 가격이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렌즈들 중에서 제일 저렴하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가 이 렌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635f2.8 GM 렌즈입니다. 자, 이 렌즈도 현재 α7C에 장착을 한 모습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렌즈를 α7C에 장착을 할 때 조금 렌즈 자체가 기존의 1635f4.0 사이즈 렌즈보다 크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질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장착을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확실히 그 1635f4.0 사이즈 렌즈보다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딱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요. 렌즈 자체에서 보여주는 그런 포스라 그러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링이 돌아가는 느낌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줌링이 돌아가는 느낌을 왜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DSLR을 쓸 때 말이죠. 그때,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줌링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뭔가 그냥 내가 힘으로 이렇게 돌려서 뺀다,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뭐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금액 자체를 100만 원이 넘어간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 정도의 비싼 돈을 주고 렌즈를 샀으면은 그에 합당한 그런 외관이 나와줘야 되는데, 줌링이 돌아가는 느낌이 좋지 않게 되면은 사진을 찍는 내내, 그리고 렌즈를 사용하는 내내 이 만족감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줌 렌즈 같은 경우는 조금 줌링이 돌아가는 거에 되게 민감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겉으로 봤을 때 렌즈 사이즈가 이렇게 조금 크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α7C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지금 솔직히 너무 작아서 이게 조금 크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면은 확실히 얘보다는 크다는 느낌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렌즈 자체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뭐 앞으로 심하게 쏠리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은. 무게가 상당히 가볍잖아요, 이 렌즈가. 그래서 전체적인 성능 이런 것도 뭐 제가 저번에 이 렌즈 리뷰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원본을 제가 다 공개를 해버렸죠.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끔 이 렌즈의 해상력과 빛에 대한 대응음, 그리고 왜곡 이런 부분들을 직접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원본을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보정을 하지 않은 사진을. 그래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렌즈라고 볼 수 있고, 금액이 이제 문제인데, 금액이 얘가 2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현재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200만 원. 이 렌즈는 써보면 압니다. 당시 이거 리뷰 제작할 당시에 제가 한 2개월 정도로 써봤었거든요, 이 렌즈를. 정말 만족감을 많이 주는 그런 렌즈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 구입 예정인 렌즈이기도 합니다. 구매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니 1635f2.8 GM 렌즈 같은 경우는 AF, MF 전환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점 시프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소니 1635f4.0 사이즈 렌즈는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가지고 있고요. 초점 시프트 버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 초점 시프트, 그러니까 초점 고정하는 버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기능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버튼 자체를 다른 기능으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으로 할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많이 쓰는 기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편리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소니 1635f4.0 사이즈 렌즈하고 소니 1635f2.8 GM 렌즈하고 가격이 2배 차이 나거든요. 얘가 훨씬 더 비싸죠. 조리기 2.8을 포기하고 그냥 해상력이 뭐 좀 떨어지는 거, 이게 전부냐. 뭐 그게 전부라면은 뭐 이게 난 더 나은 선택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그 취미로 그냥 가볍게 사진을 찍는 경우에, 그리고 뭐 들고 다니면서 그냥 즐기면서 사진을 찍는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사진을 찍는데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 대표적으로 하루 종일 그냥 사진 찍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상당히 더운 여름날 아니면은 상당히 추운 겨울날, 그런 날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나가서 어떤 풍경 아니면 인물 이런 거 찍을 때 엄청 내가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을 이미 잊어버릴 정도로 그 환경 자체가 사람을 엄청나게 힘들게 해버립니다. 그때는 이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재생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는 것조차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꼼꼼하게 확인을 못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GM 렌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거 완성도를 보장을 해줍니다, 이거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1224f4.0 G렌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렌즈를 마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1224f4.0 G렌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1224f2.8 GM 렌즈에 대한 대안이죠,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성능은 진짜 뭐 그냥 믿고 사용해도 될 정도로 정말 뛰어난데 가격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기 힘들다. 그러면서도 나는 초광각 렌즈가 가지고 있는 원근과 그 다음에 넓은 면적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보거나 난 그런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1224 f4.0 G렌즈가 대안이 되게 됩니다. 이 렌즈도 마찬가지로 AF, MF 버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초점 시프트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 α7C에 장착했을 때는 약간 좀 머리가 크다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적응력이 좀 필요한 디자인에서 말이죠. 그런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계속 보니까 눈에 익어가지고 또 그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게 되고 또 쓰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기에는 약간 뚱뚱한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손에 잡히는 느낌은 아까 전에 1635 f4.0 사이즈 렌즈보다는 더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손으로 이거 한번 딱 잡았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느낌 자체는 상당히 좋은 그런 렌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α7C에 장착을 했을 때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렌즈는 진짜 이거 괜찮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1224라는 화각 자체가 엄청 드물어요, 이게. 그래서 그 1224를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검색했을 때는 150만 원 중반대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1224 화각대를 150만 원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네. 이건 진짜 괜찮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2부에서 나오는데 이게 1mm, 2mm, 이게 차이가 너무 큽니다. 광각에서는 이게 보여주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이거 1224가 보여주는 그런 원근과 그 다음에 뭐죠? 그 면적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서는. 결론을 내면 그렇습니다. 일단 1224 f4.0 G렌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고 가볍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1224 초광각 렌즈에서 나올 수 없는 무게 그리고 가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이거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사진을 몇 장을 찍어봤거든요. 미리 찍어봤었는데 사진의 화질적인 부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렌즈. 조금 저렴한 구성으로 렌즈 세팅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1224 f4.0 G렌즈가 이제 대안이 됩니다. 이걸 선택하시게 되면 사실 이제 광각 계열에서 나올 수 있는 풍경 사진은 다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니 1224 f2.8 GM 렌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길이를 한번 볼 건데요. 길이를 보면 어때요? 지금 α7C에 장착했거든요. 다소 조금 길어 보이긴 하죠. 근데 이게 α7C가 솔직히 풀프레임 카메라 중에서도 정말 작은 축에 속하는 카메라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조금 상대적으로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이 길이 자체는 14cm가 안 됩니다. 14cm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게 같은 경우는 지금 900g이 안 되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의 해상력과 그 다음에 렌즈의 성능, 거기다가 조리기 2.8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나오려고 그러면 한 1.2kg에서 1.4kg 이 정도 나와도 납득을 하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게는 900g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능에 비해서 실제로도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전문가용 렌즈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무거워도 납득을 하고 썼거든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전문가용 렌즈라고 해도 이렇게 가볍게 만들 수 있다. 전문가용이라고 해도 가볍게 가야 된다. 사실 시대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능에 비해서 진짜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 전문가용으로 타겟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도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인데요. 지금 보면은 다른 렌즈들과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까지 봤던 GM 렌즈들과 다르게 말이죠. 이렇게 단층이라 그러죠. 이렇게 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렌즈가. 렌즈의 길이 자체가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렌즈가 조금 저렴해 보여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렌즈 자체가 길이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렌즈가 포스가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진짜 좋은 렌즈를 쓰고 있구나.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딱히 뭐 필요도 없는 부분이긴 한데 사진 찍는데 그래도 이제 외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촬영자에게 상당히 만족감을 주는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전체가 이제 무광 재질의 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1224 f2.8 GM 렌즈 같은 경우는 손에 잡히는 부분은 이렇게 무광 처리가 되고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금속의 메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GM 렌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줌링이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아까 전에 그 1635 f4.0 이 렌즈는 손가락의 힘이 상대적으로 얘들보다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신에 얘는 엄청 조용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뽑기가 잘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장 최근에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는 예술이거든요, 진짜 이거. 이거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저랑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어떤 내가 쓰는 카메라에 그런 제조사에서 다양한 렌즈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제조사 카메라를 사용하는 유저분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렌즈가 너무 없으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상황도 있고 막 그런데 이건 참 소니는 어떻게 보면 지금 광각 줌 렌즈만 4개죠. 1635 시리즈 2개, 1224 시리즈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렌즈들이 포진해 있게 되면은 선택권은 있지만은 내가 어떤 렌즈를 사야 되나 이게 딜레마에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렌즈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다음에 활용하는 그런 대략적인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렌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